안녕하세요. ITM 모바일 라이브 운영 중인 루이시스입니다. 샤오미 Mi 9 SE 리뷰 이제 마지막 리뷰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무척이나 선호하는 작은 크기의 폰, 그리고 UFS 2.1까지 탑재했다는 부분,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이제 출시 발표와 함께 무척 관심이 갔었던 스마트폰이 바로 이 샤오미 Mi 9 SE입니다. 자, 그렇지만 작년에 Mi 8 SE 또한 초반에는 무척 만족을 했었는데요. 곧 카메라가 너프가 되면서 그 만족감은 배 이상의 실망감으로 돌아왔었고요. 그래서 이 Mi 9 SE를 구매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제 무척 고민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2주 정도 실사용을 하고 보니까 아직까지는 괜한 걱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AP의 성능이야 이제 우리가 벤치마크에서 보는 만큼의 성능 차이를 이제는 더 이상 느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역시나 기대했던 UFS 2.1 작년 Mi 8 SE의 악몽을 완전히 떨쳐내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리뷰는 지난 2주간의 실사용 소감이라서 사용 팁 같은 부분들은 포함을 하고 있지 않고요. 텍스트로 빠르게 훑어보실 분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블로그 원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진행되었던 Mi 9 SE 기본 리뷰에서 이 Mi 9 SE에 탑재된 메모리가 샤오미가 발표와는 다르게 UFS 2.0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SSD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메모리의 성능은 순차 읽기 속도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상 봐오던 플래그십의 UFS 2.1 700MB/s 이상에서 한참은 모자라게 보이는 이 Mi 9 SE의 메모리 성능은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순차 읽기가 아닌 랜덤 읽기 쓰기 성능은 UFS 2.1과 비슷하고요. 스냅드래곤 845에 UFS 2.1을 탑재하고 있는 포코폰과는 앱 실행 속도에서도 이제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Mi 9 SE를 구매할 때 가장 유심히 그리고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어떤 문제인 건지 리뷰 후에도 계속 자료를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MIUI 중국 포럼에서도 이제 같은 의문들이 제기가 되고 있었지만은 이제 메모리 채널 문제라는 이제 포럼 관리자의 한마디뿐이었고 샤오미의 공식 코멘트는 아직까지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구매처에도 문의를 해봤었지만 샤오미에서 회신을 받기로는 정상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만 들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았는데요. 답답함에 이제 구글링을 계속 해봤었는데 결국은 폰 아레나라는 사이트에서 퀄컴의 안내 자료에도 없던 스냅드래곤 712의 세부 스펙과 그리고 UFS 2.1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해당 문서의 링크는 이 영상 디스크립션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 712는 eMMC와 UFS 2.1 메모리를 지원하는데 UFS 2.1을 사용할 경우에는 데이터 입출력 통로가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간단하게는 램의 채널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도 될 텐데요. eMMC나 UFS 2.1 등의 메모리는 채널 대신 레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플래그십에 탑재되는 UFS 2.1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레인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래그십에서 경험하게 되는 순차읽기 쓰기 성능을 제공을 하게 되지만 스냅드래곤 712 그리고 그 이하의 미드레인지 AP에서는 이 레인을 하나로 제한해서 플래그십과의 차이를 두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Mi 9 SE의 순차 읽기 성능 또한 플래그십에서 보던 성능에 비해서 한참 부족해 보였을 뿐이고요. 체감 성능을 좌우하는 랜덤 읽기 쓰기 성능은 UFS 2.1에 버금가고 있으니까요. 샤오미에서 스펙을 속이거나 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Mi 9 SE와 UFS 2.1을 탑재하고 있는 포코폰, 제가 첫 번째 리뷰에서 이제 모바일 배그를 서로 실행을 하면서 실행 속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보여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실사용을 하면서도 이게 중국기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사용 중인 다른 플래그십들과의 성능 차이 또한 전혀 체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플래그십과 이런 중보급기, 이제 탑재되는 AP에 따라서 그 티어를 구분하고 성능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겨우 스냅드래곤 835 정도의 CPU 성능을 가진 스냅드래곤 712, 그리고 여기다가 반쪽일지언정 UFS 2.1을 탑재하면서 스냅드래곤 845에도 육박하는 성능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Mi 9 SE입니다. 앞서 진행된 다른 기기들 리뷰에서도 제가 살짝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AP보다는 이 탑재되는 메모리 성능에 따라서 체감 성능차가 훨씬 더 크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조사들이 이런 중보급기에 UFS 2.1을 탑재하지 않고 eMMC 5.1 정도를 탑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겠죠. 이제 AP에 따른 실제 성능 체감을 하기는 힘들다. 대신에 이제 메모리에서 그 이상의 성능 체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플래시과의 티어 구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중보급계에는 eMMC 5.1을 지금까지 주로 사용을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Mi 9 SE를 구매한 지 지금 한 달이 조금 넘었죠.
글로벌 룸이 안 나와서 상당히 애를 태웠었는데요. 지난 4월 말부터 이 글로벌 룸이 배포가 되고 있고, 제 블로그에서 잠시 소식을 전했다시피 글로벌 룸 설치해서 마지막 실사용을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Mi9 SE에 탑재되는 글로벌 룸은 MIUI 글로벌 10.2, 10.2.5.0 PF BEU XM이라는 버전인데요. 자, 이 버전은 이 Mi9 SE가 중국 내수용과 그리고 유럽에 또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사용자들을 위한 글로벌 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사용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고요. 아직까지 어떤 차이인지도 정확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i9 SE 중국 내수용 구매하신 분들은 지금 글로벌 롬 배포되는 버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보시면 될 테고요.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홍노트 시리즈가 작년과 이어서 올해까지 이제 전갈이 되면서 이 샤오미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 샤오미를 처음 접하면서 만나게 되는 이 MIUI 상당히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터넷 후기들을 보게 되면 많은 분들에게 이 MIUI는 여전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최근 3년 동안 이 MIUI를 사용하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 그냥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그냥 낯설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S로 이제 스마트폰에 입문을 했고, 최근에는 오랜만에 갤럭시 S10 에센셜로 이제 원UI 다시 써보기도 했었는데요. 갤럭시가 우리나라에서는 편하긴 편합니다. 자, 그런데 그 편함, 물론 스마트폰에서 이런 하드웨어보다 어쩌면 이런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저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 이 Mi9 SE 정도 되는 중국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2배 이상의 금액을 지불을 해야 하는데, 과연 그 소프트웨어 편리함이 그 2배 이상의 가격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을 또 해봐야 되겠죠. 저는 당연히 편하다 하더라도 2배 이상의 금액을 지불할 만큼 가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샤오미 스마트폰을 비롯한 여러 외산 스마트폰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MIUI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지금 많은 안드로이드 제조사 펌웨어 중에서는 최소한 5손가락 안에는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 접하는 분들도 너무 불평을 하지 마시고 어떤 펌웨어인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곧 적응을 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Mi9 SE 배터리 성능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일단 샤오미 스마트폰이라면 롱롱한 배터리 타입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대용량 배터리 등의 실용성보다는 이렇게 디자인이 중시되는 미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식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하고요. Mi9 SE 또한 3000mAh의 배터리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4000mAh 배터리를 탑재한 샤오미 스마트폰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스냅드래곤 712의 전성비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화면 밝기 최대로 해서 6시간 정도는 웹서핑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특성이 있으니까 동영상 위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보다 훨씬 더 긴 시간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다만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자체가 화면을 어둡게 한다고 해서 사용 시간이 극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으니까요. 밝기 50% 정도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서 보셨던 사용 시간에서 20-30% 정도만 더해서 예상을 해보셔도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Mi9 SE의 디스플레이는 중국 제조사 디스플레이 아몰레드가 아닌 삼성의 아몰레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크기의 삼성 갤럭시 S10 에센셜 같이 비교를 해봐도 밝기 면에서는 오히려 이 Mi9 SE가 조금 더 밝다는 느낌이고요. 특히 실내에서 사용을 할 때 갤럭시 S10 에센셜은 밝기가 어두워서 불편하다는 느낌이 종종 들었었는데 이 Mi9 SE는 그런 느낌이 훨씬 덜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는 사용을 하다 보면 눈에 피로감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제 사용을 좀 꺼렸었는데요. 삼성의 갤럭시 아몰레드보다는 이 샤오미 아몰레드가 훨씬 더 눈에 피로감이 덜하고요. 이건 아무래도 제조사의 설정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품질만 보자면 작년에 판매가 되었던 Mi8 SE도 삼성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탑재를 했었지만은 거기에 비해서도 확실히 업그레이드 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외산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될 때 VLTE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 개봉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Mi9 SE는 우리나라에 정발 루머도 없었음에도 유심만 넣고 히든코드만 입력을 하면 바로 VLTE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글로벌 롬 설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상태 바에 VLTE 마크 보이시죠? 자, 이렇게 통신 3사 모두 VLTE 사용이 가능했고요. LTE 데이터 또한 당연히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SKT와 KT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U+ 속도가 좀 이상하죠. U+도 작년까지 다른 폰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속도가 잘 나왔어요.
자, 그런데 5G 서비스를 한 해 만에 하면서부터 속도가 이 모양이 되어 버렸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이제 웹서핑이나 VLTE 통화 정도는 문제가 없지만 고화질 동영상 스트리밍 정도에서는 끊김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유플레이어스라고 해서 유플러스 5G 체험단이 당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체험단 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같이 한번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정도 실상을 하면서 이제 크게 느낀 점은 이런 부분들이고요. Mi9 SE에 탑재가 되었던 스냅드래곤 712는 작년에 발표된 스냅드래곤 710의 리비전 버전이라서 AP에 대한 기대는 크게 없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역시나 제가 기대했던 대로 UFS 2.1 탑재한 덕분에 그 사용성은 중국기가 아니라 플래그십에 육박하는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기기 외에도 앞서 삼성 갤럭시 S10 에센셜 홍콩판 그리고 샤오미 Mi9 또한 같이 리뷰를 진행 중인데 스냅드래곤 8호 중간에 끼어 있는 중국기라서 그렇게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히 제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매번 벤치로 드러나는 성능, 특히 UX와 메모리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요. 특별히 게임 등의 무거운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해야 이제는 AP 성능보다는 이 메모리 성능에 더 집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부터는 이제 플래그십에는 UFS 3.0이 탑재가 된다고 하는데요. UFS 2.1은 당연히 이제 중국기까지 사용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 메모리 성능에 대해서는 더더욱 눈여겨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생을 하면서 일단은 진동이 홍미노트급만큼 경박하다는 점, 그리고 아무래도 번인에 대한 걱정 정도만이 단점인 걸로 보이는데요. 30만원대 중국기에서 이만한 스마트폰을 만난다는 게 무척이나 행복한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저조조 사진에서는 아쉬움이 좀 남는데요. 이건 작년에 Mi8 SE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샤오미에서 이미지 프로세싱을 개선해줄 여지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야간에는 저는 사진 찍으려고 폰을 잘 안 꺼내니까요.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6인치 이하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 Mi9 SE 정도 되는 스마트폰은 이제 쉽게 찾아보기 힘든 기기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스마트폰이 그리우셨던 분들, 그리고 고스펙 게임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국기는 성능이 좀 부족하다 느꼈던 분들에게는 이 Mi9 SE가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Mi9 SE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나 이 Mi9 SE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